자, 그렇다면 그러한 팔란티어의 어떤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노하우, 역량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산업에 접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가 정말 제국주의 공습 경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우리가 마련하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제조업은 공동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조그마한 팔란티어들이 다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좀 좋은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되게 생뚱맞게 레저 산업이지만 야놀자가 네. 한 5, 6년 전부터 야놀자 테크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야놀자가 단순한 숙박 매칭 회사가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이 숙박업과 레저 산업 전체를 AI로 효율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방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네네. 깜빡하고 뭐 비품을 안 넣고 나왔다던가 뭘 청소를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센서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센서 해봐야 뭐 1,000원, 2,000원 밖에 안 하니까 결국 그 AI로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깔아놓고 청소가 잘 돼야 어떻게 보면은 그 방을 팔 수 있는 재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고 관리가 되죠. 이 재고 관리가 돼야 매칭할 때 더 많은 방들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AI 플랫폼처럼 인공지능 기반으로, 그리고 수많은 센서들과 사람들의 데이터, 고객들의 수요 데이터, 또 재고, 이 방 데이터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최적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야놀자가 기술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AI 기술을 해외로 수출을 해요. 이런 숙박 관련한 플랫폼이나 대형 호텔 체인이나 이런 데다가 AI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반에서 성장을 했지만 내수해서 해외로 뻗어나갈 때 야놀자 미국 만드는 게 아니라 AI 솔루션을 해외에다 파는, 네, 너무 좋은 사례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한 이제 그 안전 집중되어 있는 AI 회사가 있어요. 창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시멘트 공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매출을 만드는 AI 회사가 됐어요. 이 회사가 창업을 왜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저 투자하면서 물어봤더니, 팔란티어, 이 분야에서만큼 팔란티어를 이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랬어요. 굳이 안 이겨도 되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수비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시멘트 산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 조선업까지 진출했습니다. 네. 안전으로. 왜 안전을 했냐? 한국에 특화된 산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중대재해법. 그렇죠. 대표이사가 이제 감옥 갈 수 위험하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팔란티어는 중대재해법을 잘 모를걸요? 그래,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특수한 법까지 알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오기 전에 빠르게 안전부터 시작해서 안전에서 확장해서 제조 효율화, 안전은 제가 책임져 드렸으니까 이분들이 안전한 걸 넘어서서 더 효율적으로, 시멘트가 굳지 않아야 되거든요. 묽어지거나 굳어지거나 되지 않게 센서를 더 넣어가지고 이거를 작업자들이 수시로 안 들여봐도 되게 해드릴게요. 그걸 핸드폰으로 아니면 그 중앙 단말기에다가 보내드릴게요, 데이터를. 데이터로 관리하세요.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팔란티어스러운 기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한국판 엔비디아, 한국판 챗GPT 만드는 것보다 한국은 제조의 강국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팔란티어만큼은 한국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조업이 우리의 본원적인 핵심 가치니까 이건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K 아이언돔이란 키워드를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은 팔란티어처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한 번에 막아서는 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동학농민운동처럼 나는 시멘트, 나는 도축,
나는 조선, 뭐 나는 방산 이렇게 각 분야별로 이제 수직적으로 이 분야에서 스타트업, 중견기업, AI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렇게 페어를 돼가지고 짝을 이뤄서 팔란티어를 막는 역할을 해주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합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아마 정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예산을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입니다.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 데이터를 팔란티어한테 무제한 개방했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 한국의 수많은 스타트업들한테 데이터를 개방해서 활용을 해봐라. 그걸 Proof of Concept, POC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POC를 개방적으로 열어주고 그리고 잘하면 내가 투자도 해주고 육성을 해주고 내가 그걸 써줄게. 이렇게 하면은 삼성전자 써주면 이 회사 바로 코스닥 상장해요. 네, 그런 많은 어떻게 보면 미니 팔란티어를 여러 개 만들면 이게 약간 누더기 같지만 한 조각 조각이 합쳐져서 K 아이언돔, 이 팔란티어의 공습의 방어가 되는 방어 시스템이 되고 우리만의 AI 스몰 제국주의를 최소한 아시아 영역에서는 일본이나 동남아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야심도 한번 꿈꿔봅니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의 잠재력, 그다음에 네. 이 미래, 네, 성장, 비전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느껴지네요. 최근에 뭐 저 PR이 네. 200배다 너무 네. 고평가돼 있다 해가지고 뭐 장이 잠깐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네. 20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이유를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에도 저는 PER 200배, 300배는 너무 과하지. 많이 과하죠. 많이 그래서 과하지. 팔란티어의 10년치 미래 매출을 다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투자적으로 매력적인가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팔란티어가 얼마나 좀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냐는 군수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조에서 빛을 더 발할 것 같다라는 네. 것이고 군수에서 많이들 기대하던데. 네, 근데 군수는 사실 깔고 가는 거고요. 제조에서 많이 더 이렇게 치고 나갈 것 같고 제조에서 팔란티어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제조 공장에다가 AI 빨대를 크게 꽂는다는 거고. 네. 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게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정말 무섭네요. 네. 우리가 클라우드가 아마존에서 이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했을 네. 때도 어떻게 내 정보를 남의 시스템에다 맡겨 이런 생각을 네. 처음 했었지만 결국은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제조 공정 노하우까지 털리면 우린 남는 게 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래비티 벤처스 정주영 의장 모시고 AI가 가져올 뭐라 그럴까요? 혁신적인 미래, 네. 혁명적인 미래 네.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그 패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 표제어가 네, 지금 트럼프가 막 뭐 너무 도란뿌란 얘기까지 하잖아요. 많이 돌았다고. 근데 이게 기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과격한 미국의 이 스타일은 역사가 있다. 네, 예.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 대학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이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부흥시켜야 된다라는 사상이 무르익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상적인 원료를 따라가 보면 누가 있냐? 피터 틸이 있다는 거예요. 피터 틸이 있다. 스탠포드 리뷰 참관자가 피터 틸이에요. 네, 다양성의 미신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요즘 트럼프가 주창하는 게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세상에는 두 가지 성이 있다. 남자, 여자. 이거를 이제 얘기한 게 다양성의 미신이 95년도에 공동 저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드 sak스랑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사상적 흐름을 이어받은 게 기술적인 공화국이라는 바로 이 테크놀로지컬 리퍼블릭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팔란티어 CEO인 알렉산더 카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 이제 피터 틸 사단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 그리고 트럼프 이익을 관통하는 패권의 중심 네, 그리고 AI 전략의 중심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글의 핵심 내용 뭐냐면 간단합니다.
실리콘밸리는 세상에 어디 없는 혁신들이 계속 나오는 진짜 그야말로 금광이다. 네. 정보화 시대의 금광이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왜 자꾸만 피자시키고 그냥 물건 시키고 이렇게 컨텐츠 소비하고 하는 데만 쓰냐. 이 기술을 과거에 핵무기 만들 때처럼 미국이 더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왜 안 쓰는 거냐. 도대체 일 못하겠다. 네. 네, 그걸 왜 죄악시하냐. 구글에서 Don't be evil 이러면서 미국 국방부에서 뭐 AI 프로젝트 이런 거 하자고 해도 살상용 무기에는 난 안 쓸래요 하면서 막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 거를 대놓고 저격합니다. 그래서 그거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팔란티어였고 엄청난 성공을 지금 거둬서 뭐 수십 배 주가도 오르고 매출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5년 전, 7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에서 찬반이 엇갈렸어요. 네. 오히려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패권 국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긴장할 거 아니야.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게 미국에도 더 좋아라는 생각이 했어서 트럼프 1기에는 이런 사상이 힘을 받지 못했죠. 근데 왜 트럼프 2기에는 이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냐? 중국이 부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중국이 이제는 진정한 경쟁자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테크 타이탄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정부는 지금 트럼프는 누가 저격을 하더라도 이 흐름은 이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상당히 재밌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미국은 연평균 2, 3% 성장을 했죠. 막 고성장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상위 자산가들 1등부터 지금 1등부터 7등 전 세계 이제 부자를 두 개를 이제 그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은 다 이제 두 명 빼놓고 미국이었죠. 빌 게이츠, 그렇죠. 워렌 버핏, 뭐 레리 앨리슨 다 미국인데 24년도에도 역시나 LVMH 아르노 회장 빼놓고는 다 미국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빌 게이츠가 10년 전에 갖고 있던 자산이 113조 정도였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게 좀 더 뭐 빠졌겠지만 한 거의 600조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5-6배가 는 거예요. 네.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7배가 증가를 했고요. 연평균으로 보면 15% 이상 고속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의 집중 현상은 더 많아질 거고 100조 이상의 자산가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죠. 100조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상상력은 그야말로 화성까지 가 있는 거고 인류의 미래를 자기가 주도를 해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세계는 이미 자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는 인간 데이터는 내가 왕이야. 내가 이 시대의 교황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런 빅테크 창업가들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배가량으로 이미 늘었는데 한 몇 달 됐습니다. 이걸 업데이트 안 한 지가. 그래서 지금은 거의 2조 달러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예산이 2조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긴 2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다 합산을 한다 한들 미국의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AI 투자 금액을 지금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의미가 크다.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하지만 저 너머로 더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진다라는 거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